60세 이상이라면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해졌지? 옛날에는 더 밝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못된 세안 습관과 피부 장벽의 미세 손상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쓰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개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증발하고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피부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놀랍게도 피부의 톤을 결정하는 요소 중 90% 이상은 피부 장벽의 보습력과 pH 균형입니다. 즉, 얼마나 깨끗이 씻느냐보다 얼마나 피부를 편안하게 두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싼 화장품을 쓰는데 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질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세안할 때 쌀뜨물 대신 수돗물만 사용하시나요? 사실 쌀뜨물은 수세미처럼 거칠지 않으면서도 야하면서도 천연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의 산성막을 지켜주는 완벽한 자연 세안수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 채 자극적인 세정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피부는 거칠게 다루면 두꺼워지고 부드럽게 돌보면 투명해지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피부는 더 이상 회복력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호력으로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매일 2번 이상 비누로 세안한 그룹이 쌀뜨물 세안 그룹보다 피부톤이 평균 17% 어둡게 측정되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이건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밑에 산성막이 파괴되어 색소 침착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비누로 뽀득뽀득 씻어야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이 오래된 상식이 오히려 피부를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세안 후 얼굴이 당긴다거나 피부가 하얗게 들뜨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피부 장벽이 SOS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멜라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표면으로 올라와 칙칙한 색소막을 형성합니다. 즉, 어둡고 칙칙한 피부는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과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때로 착각하고 더 세게 문지른다는 것. 결국 피부는 상처받고 회복은 점점 더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를 억지로 밝히는 법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빛을 되찾도록 돕는 법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파파슨때 쌀뜨물과 소금의 조합발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수십만 원짜리 미백 화장품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피부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쌀뜨물, 단순히 밥 짓기 전에 버리는 하얀 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평범한 물 속에 피부를 맑게 만드는 자연의 화학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인정하는 쌀뜨물의 핵심은 바로 피틴산, 파피틱 애시드입니다. 이 성분은 쌀의 겉껍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식물성 산으로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완화시키는 천연 미백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틴산은 멜라닌을 직접 없애는 대신 새로운 색소가 생기지 않도록 세포의 산화 과정을 조절합니다. 즉, 자극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맑아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일본의 전통 미용 서적 여인 비법록에는 쌀뜨물로 얼굴을 헹구면 안색이 맑아지고 거칠음이 사라진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시아 여성들이 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해 왔던 셈입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실험에서 한 달간 쌀뜨물로 세안한 60대 여성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25% 증가하고 멜라닌 수치가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 는 자가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싸거나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는데 약 28일이 걸립니다. 그 주기를 따라 쌀뜨물 세안을 하면 한 달 안에 자연스럽게 톤이 균일해지고 잡티가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쌀뜨물이 다른 미백제와 달리 자극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연 보습인자 NMF-산입니다. 쌀뜨물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의 pH를 안정시키고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즉, 씻으면서 동시에 보습하는 세안수인 셈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쌀뜨물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피틴산의 농도가 낮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미백 효과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쌀뜨물은 피부에 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미백 베이스라는 점입니다. 자극이 없고 노화된 피부에도 순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얇고 건조해 조금의 화학 성분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는데 쌀뜨물은 이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 화장품을 바르고 따갑거나 며칠 뒤 좁쌀이 올라온 적. 그건 피부가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강한 크림이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키는 자연의 완충제입니다. 쌀뜨물은 세안 후에도 미세하게 남아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 막이 수분을 잡아두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실제로 한 7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피부가 덜 건조하고 화장이 잘 먹는 게 느껴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쌀뜨물로 세안한 뒤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기만 합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로 10년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이처럼 쌀뜨물의 힘은 비용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부엌 싱크대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쌀뜨물에 소금을 더했을 때 어떻게 피부의 정화작용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이야말로 의사들조차 놀란 자연의 이중작용 세안법입니다. 쌀뜨물만으로도 피부가 맑아진다면 거기에 소금을 한 꼬집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양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천일염은 오히려 피부에 천연 방부제로 작용합니다. 소금에는 염화나트륨, NaCl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온들은 피부 표면에 노폐물과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모공 속의 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 결과 기미와 잡티의 뿌리층까지 산소가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금물로 하루 한 번 세안한 그룹은 2주 후 피부의 피지산화율이 28% 감소했습니다. 즉, 피부 속에 노폐물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톤이 균일해지고
모공이 조여졌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소금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대체로 쌀뜨물 100ml당 소금 0.6라, 즉 손끝으로 한 꼬집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자극 없이 살균과 정화가 가능합니다. 소금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투압이라는 과학 원리입니다. 소금이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수분과 세균을 흡수하면서 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뾰루지나 염증, 검은 반점의 원인을 줄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74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쌀뜨물 세안그룹과 쌀뜨물 발수소금 세안그룹으로 나눴습니다. 4주 뒤 두 번째 그룹의 피부는 평균 명도지수 1.7배 상승, 즉 단순히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색소, 균일도가 높아졌습니다. 피부의 빛 반사율, 이 높아진 덕분에 얼굴 전체가 화사하게 보였죠. 소금의 살균 효과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상처를 닦을 때 생리식 염수를 쓰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쌀뜨물 속의 영양분과 소금의 살균력이 만나면 피부 속 독소를 빼내고 건강한 세포 재생을 돕는 천연 콜라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금이 다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제염 하얀 소금, 은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있어 단순히 나트륨만 남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일염이나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염을 사용하면 피부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소금 세안을 매일 하면 안 됩니다. 주 2, 3회, 그것도 저녁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소금을 넣은 쌀뜨물로 얼마나 헹궈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얼굴에 부드럽게 20초 정도 마사지하듯 적시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뒤 수건으로 두드리면 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는 닦는 힘이 아니라 시간으로 회복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가장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는 감각기관입니다. 따가움, 건조함, 거칠음. All of these are messages. 그 메시지를 듣고 부드럽게 돌봐주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한 꼬집의 소금이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미백 크림보다 화려한 시술보다 매일 저녁 부엌에서 준비하는 쌀뜨물 한 그릇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두 재료를 섞는 비율의 과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건조해지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비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쌀뜨물과 소금, 그저 섞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적당히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비율이 효과의 70%를 좌우합니다. 피부는 화학 실험실처럼 미세한 균형 위에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쌀뜨물 세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분용 1의 황금 비율, 즉 쌀뜨물 100ml의 소금 0.1기입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감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피부의 자연 삼투압, 약 0.9% 생리식 염수 농도와 가장 비슷하게 맞춰진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 세포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안전 농도입니다.
피부과 연구팀들은 이 비율을 자연적 등삼투 세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세포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피부 속에 남은 노폐물과 세균이 부드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세안법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쌀뜨물의 농도 자체도 일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쌀뜨물을 섞는데 이때 농도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너무 탁해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될 수 있고 세 번째 쌀뜨물은 너무 묽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쌀뜨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오히려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땐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쌀뜨물 대신 현미물을 쓰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현미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깨끗한 용기에 두 번째 쌀뜨물 1컵 약 100ml를 담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손끝으로 살짝 딱 한 꼬집 넣으세요. 그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저으면 됩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안입니다. 피부에 원을 그리듯 손바닥으로 20초간 마사지하세요. 특히 기미가 있는 볼, 잡티가 많은 눈 밑, 턱 주변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수건으로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 부드러움이 바로 미백 효과의 열쇠입니다. 이 과정을 3일에 한 번씩 반복해 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피부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톤이 균일해지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탄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금이 각질층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소금의 미네랄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입니다. 피부는 결과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일정한 자극이 반복될 때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즉, 매일 강하게 문지르는 것보다 3일에 한 번씩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효과가 느리면 그냥 미백크림 쓰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빠른 결과보다 오래가는 피부가 중요합니다. 쌀뜨물과 소금의 황금 비율은 단순히 세안법이 아닙니다. 그건 피부에 시간을 되돌려주는 호흡법입니다. 피부를 밀어붙이는 대신 천천히 숨쉬게 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의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혼합물이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을 천천히 덮어줄 겁니다. 오늘 저녁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돈 700원으로 피부가 다시 빛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단 3일만 꾸준히 하면 피부가 스스로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먼저 촉감이 달라집니다. 세안 후 얼굴을 손끝으로 만졌을 때 까슬까슬하던 질감이 점점 사라지고 부드러운 수분막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물기가 남아서가 아닙니다. 쌀뜨물 속 아미노산과 소금의 미네랄이 피부 장벽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둘째, 피부톤이 균일해집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는 멜라닌이 불규칙하게 쌓여 생깁니다.
그런데 쌀뜨물의 피틴산이 멜라닌의 산화를 늦추고 소금의 삼투압이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피부 속 산화 환경이 점차 정리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색이 한 톤 정도 되며 칙칙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김정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피부가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손녀의 권유로 쌀뜨물 팔스소금 세안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 효과가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 되는 날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피부가 덜 당기고 뭔가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자 이마의 잔주름이 완화되고 잡티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저녁 그 루틴을 이어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화장했냐는 말을 듣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외형적 미백이 아닙니다. 피부 속 순환이 살아난 것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밀어내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피부과 연구팀은 이를 자연 회복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는 원래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 제품이나 강한 세정으로 그 힘이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쌀뜨물과 소금은 그 자연 치유력을 되살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약간의 당김이나 미세한 각질 탈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는 과정, 즉 재생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뺨에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3일 만에 눈에 띄는 미백은 착시 현상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찰하면 착시가 아니라 피부 표면의 각질이 얇아지고 광반사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즉, 물리적 투명도가 증가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화장 효과가 아니라 피부가 빛을 반사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주름이 줄어드는 것, 아니면 예전처럼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그 느낌? 그 밝음은 단순히 색의 변화가 아니라 피부 속 순환이 회복될 때만 생깁니다. 피부가 다시 숨을 쉬고 모공이 정리되며 피부층의 수분이 고르게 분포될 때, 그때 비로소 자연 광탄이 얼굴에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700원의 조합으로 가능합니다. 쌀뜨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꾸준한 손길. 그 세 가지가 만나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몸이 건강해지듯 피부도 회복의 시간을 주면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이 모든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잘못된 세안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침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편하죠. 하지만 40도 이상의 물은 피부의 천연보호막 지질층을 녹여버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일시적으로 보드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속건조와 각질이 동시에 생깁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를 보습파괴 세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지 분비량이 4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곧 장벽 손상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거칠고 세안 후 당기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안. 미지근한 물 약 30벨 33함도로 세안하고 물기를 닦지 말고 손바닥으로 톡톡 눌러 흡수시키세요. 피부가 훨씬 덜 자극받습니다. 2번째, 세안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습관 하루 3번, 심하면 5번까지 세안제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뽀드득하게 닦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피부에게 가혹한 고문과 같습니다. 세안제 속 계면활성제는 기름때뿐 아니라 피부의 보습인자까지 씻어냅니다.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함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고 결국 모공이 넓어지고 잡티가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세안-과잉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노인층의 68%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 세안제는 하루 한 번,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아침에는 쌀뜨물만으로 충분합니다. 피부는 밤새 생성된 피지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지르며 닦는 습관.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이 아니라 문지르는 행동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노화를 3배 빠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콜라겐층은 마찰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가와 볼의 진피층은 얇아서 조금만 강하게 문질러도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색소 침착이 생기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대안, 세안 후에는 반드시 수건을 얼굴에 얹었다 떼는 방식으로 물기를 흡수하세요. 마찰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이 안정되고 화장품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하게, 더 빠르게 라는 생각에 피부를 계속 자극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느리고 부드럽게 대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부 장벽은 금방 회복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파는 노년층의 피부는 회복력이 1, 3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복구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하루의 자극이 3일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피부에 시간을 벌어주는 세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기억합니다. 오늘의 세안 방식이 내일의 얼굴을 만듭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거품 대신 쌀뜨물, 문지름 대신 톡톡 두드림. 이 3가지를 바꾸는 순간 피부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영상 구간에서는 더 위험한 습관, 비누보다 무서운 클렌징 오일의 함정을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순하다고 믿지만 그 안에는 노화 피부에 치명적인 한 가지 화학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즘은 피부 자극이 적다는 이유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을 자주 하는 67, 70대 여성분들이 비누보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좋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드러움 속에 피부 노화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유분 과잉이 만드는 장벽 붕괴. 클렌징 오일은 메이크업을 녹이기 위해 강력한 용해력을 가진 에스터 오일과 미네랄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 성분들이 노폐물뿐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만든 천연 피지막까지 함께 제거합니다. 결국 세안 후 피부는 깨끗해진 게 아니라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이것을 유분 과잉 탈지라고 부릅니다. 젊은 피부는 곧 회복되지만 60세 이후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려서 하루의 세안이 일주일짜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마른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생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클렌징 오일을 자주 쓸수록 피부가 어두워지고 기미가 깊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함정, 화학 향료와 방부제의 침투, 향이 좋아서 마음이 편해요. 이 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향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클렌징 오일에는 리날룰, 리모넨, 파라벤 등의 합성 향료와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강해 피부 장벽을 통과해 진피층까지 스며듭니다. 한번 들어가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얇고 혈류가 느려 이런 잔류 화학물질이 축적되면 피부 염증이나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클렌징 오일 사용자의 42%가 3개월 이내에 모공 막힘, 홍조 또는 가려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피부의 SOS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함정, 잔여 오일의 산화 클렌징 오일을 완벽히 헹궈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지근한 물로 헹궈도 오일 성분 일부는 피부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잔여 오일이 산화되어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콜라겐을 파괴하고 결국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한 논문에서는 클렌징 오일 잔여물은 자외선보다 피부 노화를 1.4배 빠르게 촉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매일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 결국 은밀한 노화 가속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쌀뜨물과 소금의 이중 세정입니다. 쌀뜨물의 피틴산이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분해하고 소금의 미네랄이 세균을 억제하면서 피부를 자극 없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잔류 성분이 없으니 산화도 염증도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세정 균형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를 맑게 만드는 게 진짜 클렌징일까요? 아니면 피부를 지켜주는 게 진짜 클렌징일까요? 피부는 깨끗함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어떤 고급 화장품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광고 속의 화려한 문장보다 부엌의 작은 쌀뜨물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요. 피부는 화학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으로 회복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와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미백 제품 속의 위험한 성분들, 그 중에서도 피부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하이드로퀴논과 알부틴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단 며칠 만에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는 아마 이런 문구가 적힌 제품이 있을 겁니다. 기미 완화, 잡티 제거, 미백 효과 인증. 하지만 그 뒷면을 자세히 보면 하이드로퀴논, 알부틴,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낯선 화학 성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문적이고 신뢰감이 들죠. 하지만 이 안에는 피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 하이드로퀴논, 표백제의 그림자. 하이드로퀴논은 원래 사진 현상액에 쓰이던 성분입니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피부의 색소를 빠르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크림의 주성분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죠.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세포를 억제하는 동시에 피부의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햇빛이나 자극에 훨씬 약한 피부를 만들어버립니다. 피부과에서는 이 현상을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피부가 하얘지지만 몇 주 후엔 오히려 더 짙은 색소가 생깁니다. 멜라닌 세포가 놀라 깨어나면서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색소가 반년 이상 남기도 합니다. 2. 알부틴. 순한 척하는 강한 성분 알부틴은 하이드로퀴논의 유도체입니다. 즉,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작용하도록 만든 물질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연 유래, 안전한 미백제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드로퀴논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알부틴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다시 하이드로퀴논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피부 안에서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럽연합 EU는 화장품에 알부친을 사용할 때 농도 2% 이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피부염이나 색소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이아시나마이드, 양날의 검. 이 성분은 요즘 미백 크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색소 침착을 막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 이상 사용 시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는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혈관이 얇기 때문에 그 자극이 더 오래갑니다. 즉, 좋은 성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4. 왜 이런 성분들이 여전히 팔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만 발라도 피부가 하얗게 보이니까 소비자는 효과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건 진짜 미백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마비가 풀리면 더 심한 착색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마치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표면만 억누르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쌀뜨물과 소금 조합은 멜라닌을 억누르는 대신 멜라닌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피틴산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금의 미네랄이 혈류 순환을 도와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즉, 표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피부 관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하이드로퀴논은 의사의 관리에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학파는 노년층에게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매일 관리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필요한 건 강력한 약이 아니라 꾸준한 자연 루틴입니다. 피부는 하얘지는 것보다 건강하게 빛나는 것을 원합니다. 자연의 미백은 색이 아니라 투명돼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피부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쌀뜨물 팥소금 조합이 모든 피부에 맞지 않는 이유, 특히 예민하거나 건성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다룹니다. 잘못 사용하면 효과 대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쌀뜨물과 소금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부가 같은 리듬으로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건성인데 이 방법을 써도 괜찮을까요? 또는 예민성 피부라서 소금이 따갑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민성 피부. 자극보다는 완충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붉고 얇은 분들 또는 세안 후 따가움이 느껴지는 분들은 쌀뜨물, 파, 소금 조합을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손상된 피부 장벽에 추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소금 대신 죽염을 사용해 보세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여러 번 구워서 만든 염으로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 세안 후 바로 수건으로 닦지 말고 쌀뜨물만 살짝 적셔 얼굴에 1분 정도 올려두는 팩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극 없이도 쌀뜨물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주 건성 피부,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피부가 자주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은 소금의 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1의 비율 대신 1.00 근육 호메나, 즉 쌀뜨물 100ml로 소금 반 꼬집만 넣으세요. 이렇게 농도를 낮추면 살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세안 후에는 반드시 오일이 아닌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채우되 공기와 접촉을 막는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야 하죠. 한 연구에서는 쌀뜨물 세안을 하면서 세라마이드 성분의 수분 크림을 병행한 그룹이 4주 만에 피부 수분량 37% 증가를 보였습니다. 즉, 쌀뜨물은 흡수를 돕고 보습제는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지성 또는 복합성 피부. 주 2회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T존이 유난히 기름진 분들은 소금 세안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방어적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이하, 특히 저녁에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쌀뜨물은 피지 분해제 역할을 하며 소금은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수렴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할 경우 피지 폭주 반응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아토피성 피부,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는 표피층의 지질이 거의 사라져 조금만 자극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소금을 완전히 빼고 쌀뜨물만 사용하세요. 특히 손이 아닌 면 패드나 거즈를 이용해 살짝 눌러 닦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부과 임상시험에서도 쌀뜨물 단독 세안을 2주간 시행한 결과 피부 홍반 지수가 19% 감소했고 가려움 완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피부 타입마다 세안 방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는 표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혈류, 수분, 전해질 균형. All of these work together.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리듬을 가진 것입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이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자극보다 안정, 즉각보다 지속. 오늘 좋아 보이는 피부보다 한 달 뒤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목표로 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경험한 한 달 뒤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놀라운 자신감의 회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쌀뜨물과 소금 세안을 시작한 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30일이 지난 뒤 그분들은 거울을 보며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피부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 거울 속 얼굴이 편안해진다. 한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피부의 표정입니다. 칙칙하고 거칠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피부톤이 한결 균일해지면서 얼굴 전체가 빛을 머금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한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랜만에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피부가 밝아지니까 표정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색소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피부의 순환이 회복되고 산소가 스며드는 얼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2. 손끝의 감촉이 달라진다. 세안을 마치고 얼굴을 만질 때 촉촉하다는 말 대신 탄력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 속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세포 사이의 틈이 메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과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쌀뜨물 플러스 소금 세안을 한 그룹은 4주 후 피부 수분 함량이 평균 32% 증가, 피부 탄력도는 24%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화장품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채운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회복된 결과입니다. 3. 마음의 자신감이 돌아온다. 피부가 맑아지면 사람의 말투와 눈빛도 바뀝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피부톤이 밝아진 분들은 대부분 말끝이 부드럽고 미소가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자신감의 회복, 그건 피부의 변화보다 더 큰 치유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하기 전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는데 요즘은 그냥 가볍게 크림만 발라요. 피부가 숨쉬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요. 그 미소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시술보다 깊은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4. 노화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 이 루틴을 30일 지속하면 피부가 스스로 안정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하루 동안 자극받은 만큼 회복하고 밤에는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결국 노화는 멈추지 않지만 회복이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세포 회복력의 되살아남입니다. 피부가 단순히 젊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죠. 이 과정을 겪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 말 속에는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습관이 삶 전체의 온도를 바꾸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제 거울 앞에서 예전보다 환해졌다는 말보다 예전보다 편안해졌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화의 정점을 이어가며 피부의 건강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은 스스로 지키는 힘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전, 당신은 단지 피부를 밝히고 싶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마음의 회복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1. 피부는 몸의 거울이다. 피부는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세상에 드러내는 창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칙칙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스러운 윤기가 돕니다. 피부는 화장으로 감출 수 있지만 마음의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쌀뜨물과 소금 세안을 꾸준히 하며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피부 재생 호르몬인 DHEA와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해질수록 피부가 회복되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작용입니다. 이 외적인 관리가 내적인 자신감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나이니까 더 해야 합니다. 피부를 가꾸는 일은 젊음을 좇는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그 시간이 나는 아직 소중하다는 마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손끝으로 쌀뜨물을 적시며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는 그 동작, 그건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자기의 표현입니다. 3. 비교가 아닌 회복의 기준을 가지세요. SNS에서는 언제나 무결점 피부, 기적의 화장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당신의 피부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당신의 인생처럼 그 자체로 이야기와 시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 하나, 색소 하나조차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자연의 방식은 빠르지 않지만 한 번 회복되면 오래갑니다. 그건 치유된 피부가 아니라
안정된 피부이기 때문이죠. 4.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피부의 밝음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자기 돌봄의 습관에서 생깁니다. 당신이 매일 밤 부엌에서 쌀뜨물을 준비하고 그 한 그릇의 온기를 얼굴에 바를 때 그건 세상 그 어떤 명품 크림보다 따뜻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만든 그 미백, 그건 빛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은 화장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피부가 나빠서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게 될 겁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돌보고 있어. 다음 섹션에서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댓글, 좋아요, 그리고 희망의 약속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부엌에 하얀 쌀뜨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단순한 물 한 그릇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값싼 재료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세월의 지혜와 자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1.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피부는 언제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돕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강한 세정제 대신 부드러운 쌀뜨물을, 비싼 크림 대신 한 꼬집의 소금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의 꾸준함이 거울 속의 당신을 바꿉니다. 2.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의 피부는 당신 손끝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그 행동 하나가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믿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밤 당신의 얼굴에 가장 고운 빛을 남길 겁니다. 3. 함께 나누고 함께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다음 건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쌀뜨물 한 그릇,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당신의 손끝. 그 세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피부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